자, 수문주목장에서 지금 톱질을 한 다음에 끌질을 해야 되는데요. 끌질에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누터로 지금 1차 가공을 해왔습니다. 요 누터 가공은 깊이는 요 연기 두께만큼 남기고 고기까지만 1차 뚫어서 가공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끌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고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끌로 칠 때는 타격용 끌로 이용해서 자, 이런 부분은 결방향이기 때문에 누타로 가공한 다음에 이렇게 톡톡 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네, 보시다시피 대고 끌을 대고 이렇게 치는 거죠. 네, 누타를 화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결방향이니까 그대로 가공을 저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모두 다 쳐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떼어낼 때 요 가운데 한두 번씩은 톱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잘못 떼어내다 보면 요게 끼어서 잘 빠지지도 않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요런 데를 코너를 물고 나올 수가 있어서 상하게 되기 때문에 톱질을 한두 번씩 넣어주고 끌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묶음선에 근접할 때까지만 가공을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근접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자 타격을 이용해서 먹금선에 근접하게 가공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밀끌로 마저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이 많은 곳은 러프하게 일단 가공을 해서 이렇게 밀끌로 가공을 했는데요. 제가 톱질이나 라우터 작업한 거가 이렇게 표시가 나 있는데요. 거기에 근접하게 같이 동시에 가공되면 수직이 거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질을 연습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 누타나 톱질한 자국을 따라가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수직으로 작업할 수 있게 연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결을 따라서 내리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수직 이렇게. 예. 자, 먹금선에 가깝게 다 가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끌은 제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끼면 안 되고요. 끊었다가 들면서 다 떼어내는 겁니다. 이쪽 내렸다가 들면서 떼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제끼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제껴버리면 아무리 좋은 끌도 다 상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갖고 러프하게 다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묶음선에 맞춰서 마저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음선에서 걸고 살짝 눌러서 앞으로 밀어서 떨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묶음선에 갖다 걸고 살짝 눌러서 떨어내고요. 예, 이걸 반복을 해야 되겠죠? 다. 그 다음에 묶음선에 맞춰서 수직으로 그대로 걸고 수직으로 그대로. 여기는 묶음칼이 덜 걸렸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마찬가지죠. 쭉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수직으로 정확히 걸고 떨굴 때도 수직으로 잘 떨고야 밑으로 내려갈 때도 수직으로 잘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바닥 가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사이드 부분은 세워서, 부재를 세워서 클램프로 잡아놓고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장부, 20주먹장 숫장부, 바닥 끌질을 일단 했고요. 사이드 끌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재를 세워놓은 다음에 클램프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끌질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결을 이제 보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결 자체가 어결인 경우는 밑에부터 끌어줘야 되거든요. 밑에부터. 이 밑에부터요. 그리고 순결일 때는 그대로 내려가면 되고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묶음선, 이 톱질을 할 때 이렇게 묶음선을 다 해놓은 데는 굳이 뭐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데, 요 남은 데는 살살 이런 식으로 결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심한 어결 있는 곳이 있을 때는 위에서 못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쪽에서 이렇게 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가공할 때는 여기 끝부분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쪽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데 결의 상태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 갖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살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이렇게 목검선에 맞춰서 1차 가공을 다 하고요. 네, 이쪽도 저 바닥까지는 다 내려서 완전히 딱 끊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에 가공할 때 잔재들이 딱딱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먹금칼에 걸어서 안쪽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도 사이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쪽 사이드도 완성이 됐고, 여기도 다 완성이 됐고요. 예, 여기 조금 선이 남아 있는데 마저 떨궈서 가공을 해주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면, 마지막 면, 이쪽도 이제 수직으로 내리는데, 여기는 저 끝에 부분이, 요쪽에, 요 코너 부분이 이 잔재들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주먹장끌을 쓰게 돼 있거든요. 주먹장끌을. 근데 주먹장끌이, 보통은 이제, 요런 이제 주먹장끌을 쓰거든요. 요렇게 코너가 사선인 주먹장끌을 써서 저쪽 코너 쪽을 딱딱 떨굴 수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주먹장끌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주먹장끌이 없다면 4mm 끌로 쓰셔도 됩니다. 4mm 끌로
작기 때문에 그 코너까지 다 닿습니다. 이게 끌 자체가 저쪽 코너까지요. 코너 안 닿는 부분은 3mm 끌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예.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이런 주먹장구를 이용해서 그대로 눌러주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바닥면도 다 가공을 했고요. 약간씩은 제가 조금 남겨놨는데 일단 좀 이따가 바닥면이 수평인지 아닌지, 수평으로 가공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남겨놓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가공을 하고요. 마저 요런 잔재들을 가공하기 위해서 클램프를 풀고 다시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 이쪽 1차 가공, 그다음 사이드 가공, 2차 바닥 가공 다 한 다음에요. 잔재가 이제 남아 있는데 코너에 잔재를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인 데는 이렇게 일반 끌로 해서 가공을 하면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런 끌로도 들어가는데 주먹장 끌을 하면 저 코너에 닿는 게 훨씬 잘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코너 잔재를 띄워주는데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먹장끌을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주먹장끌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mm 끌로 코너를 이렇게 가공을 해도 코너 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주먹장끌로 다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추 다 가공이 됐는데요. 이 가공을 할 때는 마지막 가공을 할 때는 이제 먹금선에 맞춰서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너 모서러진 코너에 이물질이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해놓고도 그 코너에 이물질이 조그마한 게 하나만 있어도 사실 결과가 딱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너가 닿는 부분, 더군다나 이렇게 삼각점이 세 면이 다 닿는 코너 부분은 정확히 끌질로 가공을 해 주셔야 나중에 결과가 정확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잔재가 거의 없게 코너에 요런 코너에 잔재가 거의 없게 깨끗하게 가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 작업이 마쳤습니다. 끌 작업이 마쳤는데요. 끌 작업을 할 때
물론 이제 수직 수평으로 우리가 정확히 가공을 했지만 끌 작업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직으로 여기가 직각으로 딱 맞고 또 이런 데도 직각으로 딱딱 맞고 여기도 수평으로 딱 맞아야지만 부재와 부재가 서로 결부했을 때 정확히 들어맞게 돼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각이 안 맞는다든가 할 경우는 부재가 맞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끌질을 하고 나면은 꼭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은 주먹장에 요런 안쪽 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바닥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를 이용해서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직각자 하나 그 다음에 연기자 하나입니다. 물론 직각자 두 개 갖고도 가능하겠죠. 자, 방식을 보면 먼저 자 하나를 목재 표면에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 하나를 이렇게 요 안에다 넣습니다. 가공한 면에다 대기 위해서요. 지금은 이쪽 사이드 면에 직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드 면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닥면에다가는 떨궈서 바닥면에서는 떨군 상태로 면에다가 갖다가 측면에다가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 대고 두 자를 갖다 이렇게 대봅니다. 이렇게 딱. 지금은 거의 약간의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위에가 먼저 닿습니다. 지금 위에가 살짝 먼저 닿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잔재를 완벽하게 정리는 안 하고 약간은 남겨놨는데 지금 위에가 먼저 닿습니다. 이렇게. 자,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이 약간씩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가 이 면에다가 대고 있는데 이 면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 안쪽에 살이 많다는 얘기죠. 살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면이 정확히 가공된 면은 뭐냐면 요 앞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에다 대고 그 다음에 직각자를 댔을 때 얘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얘는 위에가 닿고 아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수직이 아니고 약간 더 이렇게 둔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많이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쪽은 거의 맞지만 안으로 가면 거의 맞는데 여기는 또 맞네요. 이쪽은. 자, 이거 보시면 밑에 쪽은 자를 두 개를 댔을 때 밑에 쪽은 딱 맞고요. 위를 살짝 이렇게 보시면 약간 떨어집니다. 그죠?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요게 이제 정확하게 수직에 가깝게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딱 붙으면 또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가 살짝 떨어질 정도. 그게 가장 좋은 가공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살이 조금 있는 거고요. 요쪽은 살이 아주 많이 있는 거고요, 밑에 쪽으로. 예, 많이 떨어지죠. 예,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방금 요 위치는 지금 적당히 위에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위에가. 예.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도록 그 끌질로 다듬어 줘야 됩니다. 요런 상태가 되도록요. 예, 밑에 쪽은 딱 닿고 위에가 살짝 떨어지게.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갖고 살이 많은지 작은지를 다 군데군데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이쪽 면 여기는 됐고요. 여기는 됐고 여기는 안 됐고요. 여기는 요만큼은 됐고 여기는 조금 안 됐습니다. 여기는 전혀 안 됐고요. 여기는 더 많이 가공을 해야 됩니다. 돌려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가공이 아직 수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반은 수직이 거의 맞고 이쪽은 좀 안 된 거고요. 여기도 아직 안 됐고요. 여기는 잘 됐습니다. 좀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직이 아니니까 안쪽으로 조금만 더 파주면 되겠죠. 끌밥 하나 정도.
이렇게 끌밥 좀 하나 정도 이렇게 파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끌밥 하나 정도만 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쪽은 맞으니까 안 하고요. 이쪽만 끌밥 하나 정도.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끌밥 하나 정도만 살짝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 번에 많이 파시면 또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조금씩 파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자, 첫 번째 아직 아까 때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자를 먼저 갖다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이쪽 자를 갖다 댔을 때 한번 모습을 보죠.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위에가 먼저 닿습니다. 위에가 지금 위에가 먼저 닿고 아래쪽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럼 이건 조금 더 파야 되겠죠. 예, 조금 더 파야 됩니다. 이쪽으로 틀어서 봐도 마찬가지. 이쪽은 예, 이쪽은 거의 봤습니다. 지금 같은 곳이지만 지금은 위에가 거의 위에나 아래나 거의 같이 달랑말랑합니다. 예, 이쪽 안쪽은 잘 됐고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칸에는 요만큼은 되고 요만큼 안 됐었는데 한번 다시 안 됐던 곳에다 대보고요. 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붙습니다. 거의 다 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대봐야 되겠네. 예. 자,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네요. 자, 다 붙고요. 여기 아까 때 됐던데 여기는 상관없고요. 지금 딱 맞는 거고요. 예. 나머지도 이렇게 대보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됩니다. 예, 거의 맞네요. 나머지는. 예. 예, 이건 조금 더 들어갔고요. 자, 여기만 한 군데만 아직도 약간 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요. 마찬가지로 끌밥 하나 정도만 떼어내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됐고요. 살짝 이물질이 있나 없나 그런 것만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거의 이제 수직에 맞게 가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네 곳은 일단은 다 완성이 됐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 바닥면 네 곳의 가공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려서 자를 두 개를 대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닥면이니까요. 이 자를 바닥에다 놓는 겁니다. 옆에다는 닿지 않게 바닥에다만 놓는 거죠. 바닥에다 놓고 자를 반대쪽으로 갖다 댑니다. 자, 지금 상태가 위에는 붙고 밑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닥이 약간 이렇게 사선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사선이 되면은 이 안쪽이 여기 안에가 살이 많기 때문에 그 결구를 했을 때 이 살이 먼저 닿아서 바깥쪽은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쪽이 내려가게 사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건 조금 많이 내려간 겁니다. 이건 조금 많이 내려간 거고요. 어쨌든 사선은 안쪽으로 됐습니다. 다음 것도 같은 방식으로, 예. 약간씩은 조금 많이 사선이 됐는데 다 비슷하게 다 사선은 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요 상태는 여기는 다 완성이 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숫장부가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암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암장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완성된 숫장부를 암장부에다 옮겨 그려야 되는데 옮겨 그리기 전에 요 머리를 자른다든가 사선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잘라버리면 암장부에다가 대고 그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1차 가공이 다 되면은 암장부에다가 대고 그리고 나서 암장부를 가공을 다 하고 두 개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머리 부분을 가공을 하고
연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숨은 주먹장 마지막 머리 위에 연기까지 가공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숨은 주먹장 숫장부를 암장부에다 대고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